안녕하세요. 야음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시민 DJ 김은비입니다. 네, 오늘 또 노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네. 네, 4일 동안 그 먹고 네 개, 아니 5개 있지. 5개의 7대 불가사의 중에 5개 알아봤고요. 네. 오늘은 그리스도상 예수상, 브라질 예수상이랑 마추픽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먼저 예수상에 대해서 말하자면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네. 새긴 거대한 조각상이래요. 이 상의 높이는 39.6m에 무게는 700톤이며 예수의 모습을 새긴 조각상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정말 크죠 이게. 그렇죠, 네, 네. 진짜 커요. 재난 영화마다 나오는 네. 뭐 재난 영화 그 무슨 지진 나는 영화 뭐 무슨 뭐 세계 멸망하는 네. 영화 뭐 이런 거 보면은 맨날 꼭 나와요. 꼭 무너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부셔지고 맞아.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마냥 막 부셔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티주카 삼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코르코바도 산의 정상에 세워져 있으며 리우데자네이루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답니다. 어허. 구세주 그리스도상이 정식 명칭인 것 같은데 흔히 브라질 예수상으로 불린답니다. 어렵죠 이게. 네, 이 조각상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상징인 동시에 리우데자네이루와 브라질의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았답니다. 음흠. 연간 약 180명의 브라질 내외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한답니다. 180명. 아 180만. 네, 아 나 깜짝 놀랐네. 180명이 온다 그래가지고 180명? 그거밖에 안 와. 생각보다 적게 오네. 아 그랬는데 180만. 아 되게 많이 온다. 잘못 말한지도 모르고 있었어. 당황했네요. 네. 코르코바도 산 정상에 조각상을 세우자는 발상은 185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가톨릭 신부 페드로 마르티아 부스는 브라질 황제 페드로 2세의 딸인 이자베오 공주에게 거대한 종교적 기념상을 세우는데 자본을 투자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이자베오 공주는 이 계획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왜 웃으시죠?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와가지고 저 이거 재수상 하나 만들 건데 돈 좀 내놔 뭐 이런 식으로 물은 거잖아요. 이거 당연히 공주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거 거절하지 당연히. 그, 이상한 사람이네 저거. 네, 그런 제안에 공주는 그다지 네.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혁명으로 1889년 왕제가 폐지되고 공화정으로 변모하면서 정교 분리 원칙이 법제화되자 조각상 계획은 완전 무효화되었습니다. 봐봐. 다 싫어해. 자기만 해달라고. 나만 좋아해. 이후 1921년 리우데자네이루 대교구에서 거대한 랜드마크격 조각상을 산 꼭대기에 세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또 그런가? 약간 시기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약간 이 사람이라면 했을 것 같아요. 약간 변태같이 집념. 30년 동안 집념으로 계속 기다리다가 때를 보다가 이거 해! 이거 하자. 대교구는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조각상 주간 행사를 열었대요. 네. 비용이 대부분은 브라질 가톨릭 신자들의 모금으로 충당됐고 조각상 형태는 여러 안건들 중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 채택되었습니다. 브라질인 엔지니어 에오토르 다 시우바 코스타가 조각상의 디자인을 맡았고 조각은 폴란드계 프랑스 조각가 폴 란도프스키가 담당했습니다. 왜 이래 이름이? 네. 여러 엔지니어 및 기술자들의 연구 결과 그리스도상은 십자가 모양의 기념물을 만드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강철보다는 철근 콘크리트를 재료로 하기로 했대요. 우와. 바깥층은 내구성의 조각과 용이성을 고려하여 동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음흠. 제작 비용 25만 달러를 들여 1926년부터 1931년까지 5년에 걸친 대공사가 진행되었고 1931년 10월 12일 봉헌식이 치러졌답니다. 25만 달러면 생각보다는 적네. 얼마죠? 1달러가 1,000원으로 치면 그러니까 뭔가 100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갈 줄 알았는데 100만 달러 단위가 아니네. 10,000달러면 1억 아닌가요? 아닌가?
아 그런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그 정도 되겠네. 네. 근데 2억, 20억 정도, 2, 30억 정도면 생각보다 그 크기로 봐서는 막 한 100억 정도는 들었을 것 같은데. 돌덩어리잖아요. 아닌가? 철근 덩어리. 철근 덩어리. 네. 그래서 점등 행사에서는 리우데자네이루 마르코니의 조각 조작으로 투광 조명기가 조각상을 조작으로. 오. 잠시만. 뭔가 이상하게 읽었어. 아, 네. 조작 그 밝기 조작 뭐 이런 아. 거. 아, 깜짝 놀랐네. 주작 뭐 이런 게 말고. 네. 투광 조명기가 조각상을 밝혔답니다. 네. 그리고 2008년 2월 10일 일요일 강한 벼락이 그리스도성에 떨어졌답니다. 어이구. 재앙 영화인데 이건? 네. 이 번개로 부근의 나무들이 넘어졌지만 조각상을 피해를 입지 않았대요. 오 쎄. 예수상이야 역시. 야, 와, 대단하다. 난 강인하다 뭐 이런 건가? 포르투갈 리스본이 태주강에도 비슷한 모습을 한 높이 28m의 조각상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조각상이 이거 먹고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되면서 논란이 많았어요, 조금. 그러고 보니 왜 이게 7대 불가사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지어졌는지도 다 알고 누가 지어졌는지도 알고. 아 근데 왜 지었냐? 왜 굳이 쓸데없이 이렇게 크다는 거를 왜 굳이 지었냐?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리스도상 앞이 브라질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와 야 이름 어려워. 이름이 왜 이래? 근데 이거 별로 필요 없는 이름이고요. 네, 2007년 7월 7일 어 마음에 럭키 세븐이야. 드는데. 네. 2007년 7월 7일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등재되었대요. 아 일부러 노린 거네. 와, 7대 불가사의 하나 하려고 7월 7일로 해놨네. 오 진짜. 네, 스위스의 본거지를 둔 민간 재단에서 이 그리스도상을 불가사의로 등재했대요. 네, 브라질에서는 사기업체들의 지원 아래 그리스도상에 투표하자 캠페인이 벌어졌대요. 뭐지? 브라질 최대 민영 언론 매체 헤지 글로브와 브라지스쿠 은행을 비롯한 스폰서들은 7대 불가사의에 이 석상이 뽑히도록 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쓰면서 짓는 것보다 더 많이 썼어. 왜 그냥 하나 만들어. 25만 원 달러짜리인데 그냥 하나 수백만 달러를 만들지. 썼어. 아 이거 되면은 뭐 인간들 많이 오니까 뭐 그런 그렇죠. 건가? 그렇다고 은행을 사용하나? 참 신기하단 네. 말이야. 네, 인터넷 투표로 선정되는 점을 이용하여 네티즌들에게 표를 행사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고 합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투표 참여를 촉구했답니다. 아 이름 어렵다. 뭐가 저리 길어? 저 몇 글자야? 9글자, 10글자, 쟤네들은 다 11글자, 이름 다 저러잖아요. 14글자야. 아이고 정말.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상은 네 번째로 많은 표를 얻어 새로운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성명을 발표하고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아우 심장 아파. 근데 진짜 계속 대통령이라 하면 되는데 계속 이름이 계속 나오네. 네. 프랑스나 스페인 등 불가사의 목록에 등록을 시키지 못한 국가에서는 전 세계적 차원의 코미디라는 표현을 쓰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이게 뭐한 짓거리냐? 어디서 주작이냐? 네, 그 이후로 건립연대가 비교적 최근이고 건축 양식이 독특한 것도 아니며 한 사람이 여러 인터넷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투표 체계상 인구가 많은 브라질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니네 때문에 떨어졌다. 맞아. 지금 화난다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사람 수로 붙이지 마라. 정당하게 가자. 아 이게 뭐라고? 이게 7대 불가사의가 뭐라고? 귀엽다. 참. 네. 네, 그래서 브라질 정부는 그리스도상이 7대 불가사의에 등재되자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코르코바도 산 정상을 성역화하고 주변 지역 정비 작업에 착수했답니다. 네, 지금 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시의 거대 예술상이 신 7대 불가사의에 선정되는 것을 놓고 유럽 언론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뒤늦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답니다. 이 유럽도 유럽 국가 언론의 비난은 주로 여기 집중되고 있다는데 중국의 만리장성, 페루의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네, 이때까지 말씀드린 그런 것에 비해 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거는 네, 여러 가 많이 써놨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애써 의미를 깎아내렸다고. 네.
근데 쓸데없이 거기다 왜 그 투표를 하냐? 니네 뭔데 투표를 하냐? 이게 뭐라고 이 불가사의로 들어가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래서 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도 파리 에펠탑이 탈락한 소식과 함께 한 사람이 여러 개 네. 근데 에펠탑은 탈락할 만한데 불가사의라기에는 불가사의까지는 그게 불가사의. 네.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스톤헨지가 안 들어가 있네. 영국에 스톤헨지가 안 들어가 있네요. 그거 진짜 불가사의인데. 토렌지가 뭐죠? 그 왜 영국에 머리 뭐 큰 돌 거? 같은 거 이렇게 박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 같은 거 돌만 박혀가지고 막 박혀 이렇게 있는 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뭔지 박혀 알 있는 거. 것 같아. 네. 아 그것도 그렇고 이제 모아이상도 안 맞아. 들어가 있네. 그게 신기하네. 또 불가사의인데. 맞아, 이게. 이건 약간 그 여기서 일만 해도 될 것 같은 좀 똘끼. 야 똘끼로 만든 거잖아요 이거. 지어줘. 지어달라고. 지어줘. 그래가지고 만든 건데. 진짜 지어 이래가지고. 하다 못해가지고 그래 우리 그 이런 거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굳이 정말. 불가사의까지는. 그러게. 네. 네. 그러면은 노래 듣고 올까요? 네 노래 듣고 계속하죠.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까 그 먹고 브라질 예술상 다 했고요. 이제 네네. 마추픽추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마지막. 네. 라스트. 네, 라스트. 네. 네. 이게 더 이상 기차가 달릴 수 없는 종착역 마추픽추래요. 네. 아담한 마추픽추역을 빠져나와 사방을 둘러보아도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는 보이지 않는답니다. 뭐 하는 거야? 장난해? 마추픽추역인데 마추픽추가 보이지 않아. 보이지도 않는데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 있는 유적지답게 마추픽추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웅장한 봉우리로 둘러싸인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한대요. 안 가. 마추픽추역에서 내려서 거기 봉우리 하나 넘어야지 드디어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심지어 가파르대요. 네. 야, 해발 2,400m에 있는 2,400m면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죠? 올라가는 거죠 이게. 산에 있으니까. 해발 2,400m에. 야 죽겠는데요. 일단 그 2,400m에 있는 마추픽추 유적지는 여러 신전과 궁전을 중심으로 잉카인들이 살았던 주택, 곡식과 작물을 재배했던 계단식 경작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 높은 곳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게. 그니까요. 와우. 그래서 안데스 산맥에 자리한 마추픽추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유적지입니다. 정확히 누가 왜 건설했고 어떤 사람들이 살았으며 이토록 신비롭고 아름다운 도시가 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지가 모두 밝혀지지 않은 곳이랍니다. 이게 진정한 불가사의죠. 맞아 이런 게 불가사의지. 맞아요. 아까 그건 다 알고 있어. 뭐 이건 변태가 만든 거고. 네. 잉카인들이 세웠고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빼고는 모두 추측만 하고 있답니다. 베일에 쌓인 시간을 잃어버린 공중도시 마추픽추를 찾아 떠나볼까요? 라고 적혀있어요. 네. 떠나봅시다. 떠나봐요. 네, 위치에 따라 다른 모습을 드러낸답니다. 네. 오랜 세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있던 마추픽추는 1911년 미국 예일 대학에서 라틴 아메리카 역사를 가르치던 고고학자 히람 빙엄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히람 빙엄은 기록과 자료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명의 위협까지 무릅쓰며 안데스 산맥을 탐험하여 숨어있는 고대 유적지 마추픽추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와, 야. 진짜 발견했을 때 완전 소름이었겠다 이거. 막 발견하고 와. 난 이제 스카드. 난 끝났다 이러면서. 네. 마추픽추를 발견한 지 10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한 곳인지 건설한 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다만 유적지와 유물, 자료를 토대로 학자들이 추측한 결과 15세기 중반에 잉카인의 여름 궁전이나 왕의 은신처로 건설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와 대박. 추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냥 은신처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추측을 한다 그 정도로. 네. 어. 그래서 이 정도 추측도 대단한데. 잉카인들이 사용했던 퀘추아어로는 마추픽추는 늙은 봉우리라는 뜻이래요. 마추픽추 유적지는 젊은 봉우리를 의미하는 우아이나 픽추와 늙은 봉우리인 마추픽추 봉우리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적지가 마추픽추로 불리게 된 것은 대부분의 유적지가 늙은 봉우리 아래에 흩어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마추픽추 너무 발음이 어려워요. 마추픽추. 네, 그래서 사진 보면 그냥 돌덩어리 같은데 발견했을 때 소름이었겠다. 신기하겠다. 이게 뭐야? 여기 왔는데 막 되게 넓은 곳에 막 집 같은 거 막 이거 되게 다 있어. 근데 사람이 없어. 와, 소름. 진짜 소름이겠다. 무서워. 대박. 네. 네, 기차역에 있는 마을에서 순환버스를 타면 쉽게 마추픽추 입구까지 갈 수 있답니다. 네, 아니면 걸어서 수천 개의 계단을 오르고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야 한답니다. 등산이네 등산. 그래도 걸어가면은 마추픽추의 신비로운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마추픽추 유적지는 깊은 산속에 있는 탓에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습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답니다. 어떤 곳에서는 유적지의 일부가 보이지만 몇 발자국만 더 이동하면 곧 사라져버린답니다. 우와. 참으로 신비로운 유적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통회를 돌 때면 어김없이 다른 풍경을 보여주는 웅장한 안데스 산맥과 골짜기 사이를 흐르는 우르밤바 강이 연출하는 풍경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장관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못 찾지. 그러니까요. 몇 발자국 이동하면 사라진대. 우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근데 걸어서 갈 엄두는 안 나네요. 근데 이거 누가 없애준 거야 이거? 참 신기하네. 신기하다. 네. 마추픽추 유적지에 오르면 작은 오두막이 세워진 전망대가 나옵니다. 마추픽추를 감상하기 좋은 곳을 알려진 곳이랍니다. 오두막 전망대에서 마추픽추를 내려다보면 사방이 험준한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하늘에 떠 있다는 착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마추픽추 유적지는 안데스 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어 한눈에도 천의 요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울창한 산림과 뾰족한 봉우리들이 외부 세계와 격리시켜준답니다. 어허. 격리. 또한 해발 2,400m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넓고 평탄하답니다. 자연 지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건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진짜 신기한 아저씨들이야. 네, 돌로 쌓아놓은 것도 되게 신기하게 쌓아놨어. 가져오는 것도 힘들겠다. 어이, 와우. 돌을 깎아버린 건가? 우와, 신기하. 땅 파가지고. 그 정도. 그 정도면은 미스터리. 그 정도면 몇 세대에 걸쳐서 1000년 동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두막 전망대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장의석이라고 불리는 돌을 만날 수 있답니다. 2단과 3단으로 깎은 커다란 돌인 장의석은 특별한 장식이나 문양이 없어 평범한 바위처럼 보인대요. 정확하게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모양과 위치로 보아 의식을 치르거나 행사를 할 때 제물을 올려놓았던 제단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추정이네요. 다 추정이요. 알 수 없는 거야. 네, 이런 게 재밌지. 이런 게 미스테리지. 저 이게 불가사에 있네. 음. 장의석 유적지에서 계단을 내려오면 돌로 만든 문이 나옵니다. 얼핏 보면 직사각형으로 보이지만 조금만 꼼꼼히 살펴보면 잉카의 전형적인 출입문 형태인 사다리꼴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대요. 이거 아까 사진을 봤는데 네. 사다리꼴이 정말 약간 사진을 저렇게 찍었나 싶을 정도로 미묘하게 사다리꼴이. 애매하구나. 아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각도마다 좀 다르게 보인다는 거잖아요. 사진을 잘못 찍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가보질 않아서. 네. 사진을 갖고 올 걸 그랬어요. 갈 엄두도 나지 않네요. 여기는 네 가보고 싶긴 한데 어우 와, 죽을 것 같아. 가기는 좀 힘들다 여기. 이게 또 문이 돌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하답니다. 출입문을 통과하면 신전, 궁전, 광장, 주택 등이 모여있는 커다란 유적지가 나옵니다. 마추픽추 유적지 중 가장 먼저 둘러보아야 할 곳이 인티우아타나라고 합니다. 네. 인티우아타나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유적지래요. 넓은 바위 위에 기둥 모양으로 깎은 돌이 솟아있답니다. 여기서 뭘 보지? 풍경, 하늘. 퀘추아어로 인티는 태양을 뜻하고 우아타나는 연결이란 뜻이라고 해요. 즉 인티우아타나는 태양을 잇는 기둥이라는 뜻이랍니다. 인티우아타나는 해시계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잉카인에게는 단순한 해시계가 아니라 태양을 붙잡아 바위에 묶어놓는 성스러운 장소였대요. 귀여워. 야 똑하지 마. 야. 붙잡았다 이러면서. 네.
동짓날이 되면 신관이라 불리는 제사장이 잉카인들이 숭배했던 태양을 붙잡아 이곳에 묶어두는 의식을 치렀다고 해요. 얼쑤 일로 와라 이러면서. 귀여워. 잉카인들은 인티후타나를 매우 신성하게 여겼답니다. 이를 증명하듯 잉카인이 건설한 도시의 중심에는 항상 인티후아타나가 세워져 있대요. 아, 우와, 중요하게 생각하긴 했나 보네. 맞아. 근데 사진으로 보기엔 별 사진에는 돌- 뭐 이상한 돌덩이 하나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맞아, 그냥 바위 같아요. 근데 여기다 뭐 태양을 잡는다니 뭐 이런 거니까. 맞아. 근데 그거 어떻게 생각했대? 태양을 잡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니까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데. 태양을 잡아봤을까? 네. 빅뱅. 아 정말. 그래서 인티후아나 아래쪽에는 중앙광장이 있답니다. 중앙광장은 마추픽추의 중심에 해당하는 곳으로 주변에는 여러 신전과 궁전이 있고 잉카의 뛰어난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수로가 있답니다. 중앙광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맑은 모양으로 생긴 태양의 신전이라고 합니다. 정말 태양을 사랑한다. 태양 진짜 좋아하네. 자, 태양의 신전은 마추픽추 유적지에 있는 200여 개의 건축물 가운데 가장 독특한 모양을 자랑한답니다. 커다란 바위 위에 부드러운 곡선으로 돌을 쌓은 탑 모습으로 태양의 신전에는 2개의 창문이 있대요. 그 가운데 동남쪽 창문은 동짓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의 창문을 통과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어떻게 통과한 거지? 다 태양 중심이야. 그니까요. 되게 중요했나 봐요. 네. 태양의 신전은 태양의 후예라는 사실을 커다란 자랑으로 여겼던 잉카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태양의 신전 주변에는 왕녀의 궁전을 비롯하여 왕릉과 곡식 창고, 향기의 방, 3개의 창문이 있는 신전, 작은 광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태양의 후예야. 그러니까 태양을 이렇게 좋아하지. 자기들이 이제 태양의 그 자식들이라는 거잖아.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태양의 신전 남쪽에 붙어있는 왕녀의 궁전은 마추픽추 유적지에서는 드물게 2층으로 지은 건물인데요. 잉카 건축 양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두꺼운 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추픽추에서 유일하게 1층과 2층이 안에서 연결되지 않고 바깥 계단을 이용하도록 설계된 특이한 건물이랍니다. 발굴 당시 이곳에서는 나무로 만든 기둥과 지붕을 받치고 있던 돌쐐기가 발견되기도 했대요. 태양의 신전 아래에는 커다란 바위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동굴이 있대요. 일명 왕릉으로 불리는데 이 동굴이 어떤 곳이었는지에 관한 유물이나 자료는 남아있지 않답니다. 자연 동굴과 달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왕이나 절대 권력자의 무덤으로 추측할 뿐이래요. 이런데 무덤을 굳이? 되게 정성 들여 쌓았어. 태양의 신전 북쪽에는 잉카인들이 뛰어난 토목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수로가 남아 있어요. 잉카인들은 물과 돌을 이용하여 뛰어난 건축술을 보여준 민족입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기 어렵지만 바위뿐인 유적 사이로 물이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대요. 그것도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돌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랍니다. 이 관계수로는 과학이 발달한 지금 보아도 감탄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진짜 신기하대요 이게. 진짜. 이게 그 산 위에 있는데 네.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어떻게 끌어가지고 이게 모든 마을 모든 이제 그 집이나 이런 걸 다 통과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데 진짜요? 이게 진짜 신기하답니다. 우와. 네. 오 대박. 위에서 이제 물 딱 그 물 흐르게 하면은 이게 다 통한대요. 이게 진짜 신기하답니다. 진짜 똑똑했네요. 네. 미친놈들이네. 다 미쳤어 애들. 태양의 신전 북서쪽에는 3개의 창문이 있는 신전이라는 조금은 특이한 이름으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해가 뜨는 동쪽 벽에 3개의 창문이 있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 신전은 그리스나 로마에서 볼 수 있는 보통의 신전 건물처럼 4개의 벽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3개의 벽면을 갖고 있대요. 삼각형이야? 신기하네. 잉카인들은 신전을 지을 때 이처럼 3개의 벽면만 짓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런 건물은 다른 잉카 유적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대요. 왕릉 앞에는 또 다른 신전인 콘도르 신전이 있답니다. 콘도르 신전은 마추픽추 유적지에 남아있는 신전 가운데 가장 작은 신전이래요.
이곳에는 바위를 깎아 만든 콘도르 조각이 바닥에 묻혀 있습니다. 잉카인들은 오랫동안 콘도르를 신성한 동물로 생각했고 살아있는 상태로 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참 얘네 살아있는 거 많이 바치네. 그러니까요. 콘도르가 동물이에요? 그러겠죠? 우와. 마추픽추를 얘기할 때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경작지라고 합니다. 가파른 산을 깎아 만든 계단식 경작지는 마추픽추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대요. 건축물이 세워진 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만들어 놓은 경작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뛰어난 문화유산이래요. 이 계단식 경작지에서는 옥수수, 감자, 마약의 일종인 코카를 재배했던 것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 썩어버린 걸 어떻게 알지? 신기하네요. 뭔가 남아 있으니까 그걸 본 거 아닐까? 식물이야? 아니 뭐 찌꺼기 같은 게 화석 되듯이 크게 파져 그 들어가 있는 거. 일부 학자들은 왕실에서 사용했던 코카만을 재배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여튼 다 추정이야. 다 추정이죠. 이런 게 불가사의지. 그렇죠.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가득한 시간을 잃어버린 공중도시 마추픽추는 잉카인이 건설한 도시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죠. 인티우아타나를 비롯하여 태양의 신전, 세 개의 창문이 있는 신전, 광개수로 시설에 관한 자료는 물론이고 언제 누가 건설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추픽추에 관하여 알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은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수정해야 할지도 모른대요. 수수께끼로 가득한 마추픽추는 당분간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할 유적지로 남아있을 거래요. 이런 게 불가사의지. 그러니까 이런 게 흥미롭죠. 이런 거야.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그치. 후세들이 심심하지 않지. 그치. 우리가 다 밝히고 가면 걔들이 뭐해. 노래 듣고 올까요? 그럴까요? 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계속하면요. 마추픽추 유적지에서 마을로 이동하다 보면 꼭 한 번은 만나게 되는 친구들이 있답니다. 그 주인공은 굿바이 소년으로 불리는 우리 또래의 소년이래요. 네. 아 이게 남자요? 근데 남자래요. 되게 여자인 줄 알았는데. 맞아. 이 친구들은 마추픽추를 다 둘러보고 산을 내려가기 위해 버스에 탄 관광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커다란 소리로 굿바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3, 4분 뒤 다시 버스에 탄 관광객들을 향하여 굿바이라고 외치며 손을 흔든답니다. 네. 관광객들은 같은 옷을 입은 소녀인 여러 명이 각자 다른 위치에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한 명이 계속 움직이며 인사를 하는 거래요. 뭐야? 얘 뭐하는 애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것도 신기한데. 얘 뭐하는 애지? 굿바이 소년이 손을 흔들며 굿바이라고 외치는 횟수는 5에서 6회나 된답니다. 버스를 타는데. 또 셌어. 굿바이 소년이 달리는 버스보다 먼저 도착하여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름길인 가파른 계단을 통해 이동하기 때문이랍니다. 진짜 빠르다. 이 건강했다. 얘 왜 육상 안 나오지? 야 진짜 빠르다 얘. 그러니까 아무리 지름길에도 가는 버스보다 빨라. 서가지고 안녕 하고 버스 보내고 다시 뛰고 다시. 대박이다 얘. 그리고 이곳에서 태어나 하루에도 몇 번씩 마추픽추를 오르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신기하죠? 네. 네. 버스가 마을 입구에 도착하면 굿바이 소녀는 버스에 올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버스에 탄 관광객 중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고마움의 표시로 사례금을 준답니다. 굿바이 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셈이래요. 아 네. 목적이 있었네. 네, 근데 얘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가 유명한가 봐요. 나중에 아저씨로 변하겠지? 소년이 아니라? 어우 굿바이 아저씨. 굿보이. 무섭겠다. 굿보이 뭔가 내놓으라는 듯이. 맞아. 꼬마애가 뛰어가면 안 무서운데 아저씨가 죽으라 뛰어. 그러면은 아 귀엽네. 뭐 이거 껌 사 먹어 이렇게 주는데 아저씨가 굿보이 그러면은 안 주면 뭐 맞을 것 같아. 좀 무섭지 않을까요? 다음 정거장에도 있어. 근데 또 다다음 정거장에 또 있어. 집까지 따라올 것 같아. 맞아. 마지막에 버스에 올랐다 그러면 나 그 자리에서 울 것 같은데. 무서워. 네. 그래서 마추픽추에서 유적지에서 굿바이 소년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은 여러 명이 있답니다. 여러 명 있네. 네.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가난한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하여 학업을 포기하고 일하는 친구들이랍니다.
또 이게 마추픽추가 대단한 게 유네스코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 관리하고 있죠. 네. 세계유산 중에는 인간이 만든 문화유산이 있고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된 자연유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모두 잘 보존된 복합유산이 있습니다. 아,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유적지는 약 700여 곳이고 자연유산도 176곳이나 됩니다. 네. 그러나 복합유산 지역은 단 25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명과 자연이 함께 잘 보존된 곳이 없다는 말이죠. 네. 근데 그중 한 곳이 마추픽추래요. 오, 신기하죠? 네. 마추픽추가 복합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잉카인들이 건설한 도시 유적은 물론 아름다운 자연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추픽추 유적지는 산림이 울창할 뿐만 아니라 희귀한 안경공과 멸종위기에 처한 오셀롯, 커다란 콘도르, 바위에서 살고 있는 아름다운 새인 안데스 바위새 등이 서식하는 주요 생태와 자연 보호구역입니다. 마추픽추는 인간이 만든 신비로운 유적과 자연 생태계가 동시에 보존되어 있는 소중한 유적지라고 합니다. 가볼만 하네. 그렇죠. 힘들게 가볼만 하다. 맞아요. 한 번쯤 가보고 싶습니다. 인생에 한 번 정도. 네, 그래서 이 마추픽추를 완벽하게 감상하려면 헬리콥터와 비행기를 이용해 하늘에서 바라보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물론 좋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대요. 헬리콥터 타고 마추픽추 구경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와우, 좋긴 하겠지만, 네. 네. 그래서 가능한 높은 곳을 찾는데 그게 오두막 전망대라고 합니다. 네. 오두막 전망대에 서면 마추픽추는 물론이고 우아니아 피추와 우르밤바 계곡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추픽추 유적지는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하는 날씨 때문에 시간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유적지를 가장 잘 감상하려면 해가 떠오르는 아침과 해가 넘어갈 무렵인 오후 시간이 좋답니다. 그거죠? 약간 노을 지는 시간. 네네네. 네. 웅장한 산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에 드러난 풍경이 으뜸이라고 합니다. 늦은 오후에 파란 하늘과 울창한 숲 사이로 붉은 노을에 물든 유적지를 보면 다른 세상에 와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마추픽추를 감상하려면 유적지 입구에 있는 호텔에 묵을 수밖에 없답니다. 노렸네. 노렸다 이거. 홍보네. 따라서 가능하면 마추픽추 마을에 위치한 숙소 대신 유적지 입구에 있는 숙소에서 묵는 것이 좋대요. 홍보인가? 노렸네. 요거 노렸다. 네. 왠지 밑에 숙소가 있었을 것 같아. 뭐가 전화번호 이런 거. 맞아.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총 7개의 그 먹고 나 그거 네. 7개의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를 네. 알아봤죠. 만리장성, 마추픽추, 멕시코의 마부대, 콜로세움, 타지마할, 페트라 이렇게 총 7개를 알아봤습니다. 거대 네. 예수상까지. 오래 했어요. 이거 일주일 동안 한 거 한 거잖아요. 일주일 내내 했어요. 네네. 드디어 끝났어요. 그래도 일주일 안에 끝이 네. 나긴. 고생했네. 신기한 거 많아요. 가보고 싶네요 다. 저도 이 중에서 마추픽추가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진짜 진정한 불가사의는 마추픽추가 아닌가. 맞아요. 딴 애들은 네. 그래도 미쳤구나 이게 끝인데. 미쳤구나. 약간 변태 같은 애들이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마추픽추는 뭐 이 사람이 변태인지 뭔지 누가 만들었는지 네. 왜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이게 그런 설도 있잖아요. 외계인이 와서 만들었다고. 네. 이게 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음모론자들 중에 한 명은 어떤 걸 말하냐면은 과거에 잉카 얘네가 정말 고도로 발전된 그런 문명을 갖고 있어가지고 진짜 엄청난 게 고도된 그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뭔가 인간의 뭐 욕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자멸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아예 사라져 버린. 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뭐 그 당시에 뭐 옛날에 뭐 로보트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네, 뭐 그런 거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랬는지 뭐 모르니까. 추리하는 재미죠. 전 네네. 개인적으로 외계인이 쥐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외계인이 왜? 재밌잖아요. 외계인이 쥐어 놓으면. 그런 것도 있던데 여기서 만들었다가 뭐 좀 공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지구 안으로 들어갔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외계인이 제일 흥미롭겠다. 나중에 밝혀지면 세상을 뒤엎을 거 아니야. 네. 진짜 근데 외계인이 와타가지고 안녕 그러면서 선물이양. 마추픽추 내가 만든 거 땅 이러면서 그럼 아무도 안 믿어주겠지. 너 뭔데 그러면서 싸대 한번 때리고. 웃기고.
넌 뭐야? 그럼 참 웃길 것 같네요. 네, 네. 재밌겠다. 네, 그래서 네, 이번 주도 네, 이제 5시요. 네. 시간이 금방 갔어요. 네.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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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제 마칠 시간이니까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상 야음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시민 DJ 김은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디 그대 나를 잡아줘